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조선 후기에 일어난 기미시비의 네 번째 시간,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기미시비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그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병기보신이라 말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점을 쳐서 미래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사람이 떳떳하게 순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면은 쟤는 저절로 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하는 게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일어난 기미시비입니다. 기미시비는 연총공의 은퇴가 병기보신인가, 그렇다면 이 병기보신은 성리학 이념에 합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아마도 스승 송시열이 제자 이단하와 이방원한테 낸 숙제일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과를 요약해 보자면은, 송시열이 최세영에게 도발을 했고, 이 두 분은 친구죠. 그러니까 최세영이 이단하한테 질의를 했고, 이단하가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스승 송시열한테 질의를 했고, 그래서 송시열이 1682년에 이단하한테 편지로 답장을 했고, 이단하가 1684년에 최세영한테 답변을 했는데, 그 주제는 뭐냐, 연총공의 은퇴가 병기보신이냐 아니냐 하는 거였습니다. 송시열의 질문을 요약을 해보면은, 연총공은 계유정난이 일어날 거란 것을 2년 전에 알고 물러난 것이냐, 즉 병기보신한 것이냐. 그러면은 2년 뒤에 계유정난이 일어날 걸 알았다면은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혼자 병기보신을 해서 물러나 버리는 것은 비겁한 거 아니냐. 그리고 현인이라고 해서 과연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병기라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과연 이 병기가 불가능한 거라면은, 또는 그 현인이라 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라면은, 이 시기 연총공을 비꼬아서 욕한 것인가. 즉 연총공은 가능하지도 않은 병기보신을 했다 하고 말해서 욕한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송시열의 그 질문의 요약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1684년에 이단하가 한 거가 연촌유사의 연촌 최선생 가로 후발하는 제목으로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는 연촌 최선생 가로 후발 그래갖고 마치 그 연촌유사의 발문처럼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몽여씨, 그러니까 최세영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글이에요. 주자께서 주역을 해석하실 때에 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경우가 없지는 않았지만은, 오직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문맥에 맞춰서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 직이라는 용어 자체를 가르침의 주제로 삼아서 설명하신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즉 기미를 안다는 것 자체를 주제로 기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내지는 기미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주자는 직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으나 뭔가 그 주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맥상 썼을 뿐이지 이것을 가르침의 주제로 말한 적은 없었다. 불시직이 위훈 하지 않았다. 직위를 가르침으로 삼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또 주사께서 시경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에도
명철보신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명철보신 하는 게 내나 병기보신하고 비슷한 게 명철해서 자기 몸을 지켰다. 그러니까 기미를 아는 거나 마찬가지죠. 명철이란 오직 천하 사물의 이치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천하의 모든 사물의 이치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순리대로 처리를 하면은 저절로 재해가 자기 몸에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피하는 거가 아니고 순리대로 처리를 하면 저절로 재해가 자기 몸에서 멀어진다. 요즘 사람들은 요사스럽고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경을 읽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두고 명철하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마치 홀로 하늘의 비밀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즉 이 말이죠. 현인이라 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현인이다 그러면은 그 현인은 하늘의 비밀을 미리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미래를 점칠 수 있어서 양웅이 말한 것처럼 세상 일에 대처하기 편리할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양웅이 누구냐면 중국 전한의 학자인데 그 왕망의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한이 망하고 왕망이 신나라를 세우죠. 뭐 한 30년 정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유수가 후한을 세워서 이제 그 왕망을 몰아냈는데, 그러니까 전한과 후한 사이에 있던 그 신나라, 그 왕망, 이 왕망을 추종했던 그 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현인이기 때문에 점을 쳐서 미래에 올 일을 다 아는 거야. 다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 사람이 다 알면은 왜 왕망이 망했겠어요? 망하면 안 되지. 세상 사람들은 선생의 행실을 두고 병기보신한 것이라고 평가하여 말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연촌 선생을 보고 병기보신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건 제가 그 이긍익의 그 연려실기술 등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촌공파 가문에는 연촌공이 병기보신을 했다 이렇게 뭐 전설로 전해오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께서 은퇴하신 것은 경태 신민년 1451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종께서 너무 빨리 승하하신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연천공이 그 은퇴를 하신 게 1451년 10월 말이었죠. 그런데 이제 문종이 승하를 한 게 1452년 5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5, 6개월 뒤에 말하자면 문종이 승하를 하신 거죠. 노상공께서 왕위를 빼앗기신 것은 모두 하늘에 내리는 운수에 불과한 것이다. 노상군은 단종이죠. 지금 이 글을 쓸 때 1684년에는 아직은 그 노상군이 단종으로 복위되기 전이에요. 그때인데 노상군이 왕위를 뺏기고 노상군이 된 게 1455년 윤 6월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연천공이 5월 달에 돌아가시고 윤 6월 2달 뒤에 노상군이 쫓겨났죠. 사람이 아무리 맹철하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추측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은 하늘의 도리는 기울고 차고 하면서 아직 가득 차지 못한 곳이 있으면 채워주는 것이다 하였고, 겸손하고 단아한 군자는 하늘이 그 노고를 위로해 준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군자로서 단아하게 살아간다면은, 그러니까 떳떳하게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늘이 그 노고를 도와준다. 선생께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물러나신 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는 연천공이 1451년에 물러났는데 2년 뒤에 1453년에 계유정난이 일어났고, 그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된 것은 이건 사실 맞는 얘기죠. 만약에 연천공이 1451년에 물러나지 않고 1453년까지 계속 있었다면 계유정난에 휘말릴 수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용감하게 물러나신 것이야말로 천지 자연의 도리와 선생의 신통한 재주가 저절로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큰 난리에 떨어지지 않게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1451년에 물러나지 않았다면 1453년에 계유정난에 반드시 휘말렸을 것이다. 그런데 1451년에 물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리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게 과연 연천공이 미래에 계유정난이 일어날 걸 알고 그랬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연천공은 자기 스스로의 떳떳한 도리를 찾아서 1451년에 물러났는데, 그 순리를 따라서 떳떳한 행동을 하면은 계유정난 같은 피해를 저절로 피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기민시비를 정리를 해보면은 1451년에 연천공이 예문관 직제학에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53년에 계유정난이 일어났고 56년에 사육신 사건이 났는데, 이 이전에 1455년에 이제 단종이 쫓겨나고 세조가 등극을 했는데, 그보다 2달 전에 연천공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51년에 물러나고 53년에 계유정난, 56년에 사육신 사건, 이런 것이 막 얽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연천공이 병기보신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식이 발문을 지으면서 이 병기보신론을 적었다. 거기에 대해서 송시열이 병기보신론의 이의를 제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하기는 뭐냐, 가능하지도 않은 병기론을 가지고 연천공을 폄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세영이, 송시열이 최세영한테 그 얘기를 했으니까 최세영이 이단아한테 그걸 묻게 되고 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현이라 해서 병기가 되는 게 아니다. 결국은 하늘이 내린 운세와 연천공의 떳떳한 행실이 우연히 일치했을 뿐이다. 사람이 떳떳한 도리로 순리에 따라 행실을 하면은 저절로 자기 몸은 지켜진다 하는 게 기미시비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기미시비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번부터는 12번에 나누어서 그 연천공의 일편야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채식 가문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은 연천공의 휘가 적어도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적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